자, 지금부터 그러면 모아 보겠습니다. 요거를 원 안에 넣겠습니다. 박스 안에.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한눈에 정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어디서 못 보셨다고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 KNS 김상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고교 선택 관련된 설명회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고편입니다. 여고편. 저희 입시 소장님을 맡고 계신 성재훈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중3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건지를 일단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입시 변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시기고 실제로 학교 입결을 보게 되면은 정시 이후에 많은 좀 변화들이 좀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변화가 많습니다. 이제 일반고 쪽도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 외고 쪽 내지는 외고 쪽도 좀 변화가 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고는 거의 뭐 여인천하라 그러는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고 쪽으로 좀 많이 좀 돌아가시려는 쪽 이런 분위기고 작년하고는 좀 완전히 좀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저도 좀 1년 사이 이렇게 좀 많이 변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고 좀 고민들이 많으신데 어쨌건 이제 오늘은 여고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일단은 여기 뒤에 이제 오늘 목차가 보이죠. 고교 선택의 정석, 그 다음에 주요 여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있는 주요 여고들의 이제 입결을 분석해 보면서 이제 어떤 성격인지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실 거고 직접 이제 본인이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또 정보 얻으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이제 학생에게 맞는 여고를 또 직접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그런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일단 저희 학원에 이제 오랜 동안 계시면서 일단은 뭐 대입 컨설팅이 최근에 끝났어요. 대입 수시가 끝나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일단 뭐 입학사정관도 하시고 EBS에서 컨설팅도 하시고 그다음에 미탐이나 이제 대성학력에서도 일하시고 지금 저희 학원하고 이제 대치 명인하고 이제 컨설팅을 나가시는데 대입 컨설팅 하시면서 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에 대한 고입 컨설팅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일반고든 뭐 외고나 전속 특목고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대입의 관점에서 고교 선택이라는 부분은 이제 독자적 시각으로서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컨설팅 하시면서 또 많은 조언을 좀 해주고 계시고 또 반응도 워낙 좋으세요. 다들 이제 반응도 다 좋으셔서 일단은 이제 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따 좀 말씀하시겠지만 뭐 직접 이제 컨설팅 신청하시면은 갖고 계신 모든 자료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입결편을 보겠습니다. 입시 결과 어느 대학 가는지 우선 신문사 입시 관련돼서 하는 데서 이제 조사한 표입니다. 요걸 제가 조금 보기 좋게 가공을 했어요. 수시 정시 합친 인원 3개년도 정시 인원 수시 합격 인원 그리고 이제 이게 자사고인지 뭐 외고인지 이런 부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대의 수시는 몇 명, 정시는 몇 명인지 연고대, 서성안까지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려요. 틀린 게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통계로 보면 남고들이 더 세죠. 지금 세화고, 이게 남고죠. 그 다음에 휘문고가 위에 있잖아요. 여고가 안 보이잖아요. 여고 1등은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제일 위가 어쨌든 여고 1등은 세화여고입니다. 세화여고가 수시정시 서울대 합격자 인원이 15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16명입니다. 16명으로. 이게 2월자 통계라서 그런지 틀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은 이제 3개로 나아가는 세화로. 이게 이제 자사고인 세화여고의 홍보 브로셔입니다. 이렇게 자사고들은 기본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찍든지 만들어서 유튜브에 만들든지 아니면 브로셔를 매년 만듭니다. 근데 일반고는 매년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 자사고는
돈을 받으니까 뭐 그런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브로셔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유명한 뭐 선배들 그런 것도 있고요. 입결을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홍보 브로셔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화여고 최근 3개년 입시 결과가 다 있습니다. 의치한 3개년도 보시죠. 19년, 20년, 21년 있죠. 서울대도 뭐 15, 12, 16 연세대는 많이 갔던 때는 38명도 갔고 작년엔 27명 갔습니다. 고려대가 더 많이 간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연대보다 고려대가 많이 가고 수시 인원과 정시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강대는 학교 사이즈가 작죠. 그러니까 연고대의 반인데 실제로 연고대 가는 것보다 서강대가 더 어려운 이유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이 지역 학생들처럼 수능이 잘하고 내신이 약한 애들이 갈 수 있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생긴 학교장 추천에만 생긴 건데 그건 교과 전형이니까 사실 우리랑 해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고대 가는 것보다 서성안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여러 고등학교랑 같이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대도 3개년 동안 이렇게 되고 한양대, 이화여대, 뭐 중앙대, 뭐 특수대는 카이스트나 교대 같은 대학을 말합니다. 이렇게 3개년도 입시 결과를 다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수시와 정시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공개하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좀 주로 자사고입니다. 여기 보면 의치안이 합해서 9명, 정시가 25명이란 얘기는 우리가 물론 여고가 남고보다는 재수를 덜 합니다.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남고가 재수는 더 합니다. 근데 여 인원 보시면 요 9명은 거의 대부분이 현역일 거고 요 25명 중에는 적어도 반 정도는 재수생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서울대 아까 15으로 나와 있는데 틀렸죠? 수시 7, 정시가 9이니까 16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가 5, 정시가 훨씬 많습니다. 고려대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고려대학교는 수시가 29이나 되고 정시가 11인데 연대를 보십시오. 요 경향성이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까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연세대학교는 올해 이제 학종에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일반고에서 수능은 좀 약하지만 내신이 거의 1에 가까운 1 초반에 가까운 애들이 가니까 강남이 가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쁘죠. 반면에 고려대는 어떻습니까? 고려대는 수시에 계열적 합평 빼고는 다 수능 최저가 있고 그것도 높습니다. 이 지역 학생들이 특히 뭐 세화여고 정도 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강대 인원 훨씬 적죠. 연고대보다. 성대도 연고대보다 적습니다. 네. 한양대 아주 적고요. 여기 보시면 요 레드박스 친 대학은 일반적으로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많아요. 한양대 수시로 1명 갔죠? 정시 13명. 이화여대 21명 갔죠? 42명. 중앙대 4명 갔는데 정시에서 42명이다. 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재수의 효과가 큰 대학은 서연고가 아니라 성균, 한양, 이화, 중앙이라는 얘기다. 그만큼 재수해도 서연고 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재수해서 사실은 10점 올라도 어떻게 됩니까? 재수생들은 소위 말해서 지르질 못하죠. 현역대야 한번 소신 지원해서 상향도 막 쓰지만 재수 3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점 올려도 실제로는 똑같은 겁니다.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재수하지 마시고 현역대 이렇게 가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상은 남고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휘문고의 경우에도 비교해 봤습니다. 서연고는 재학생 비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52%, 55% 이렇게 반이 넘는데 재학생 비율 보세요.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는 다 30%대라고요. 그만큼 재수한 애들이 여길 더 많이 간다.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이 훨씬 보기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고랑 여고랑만 비교해 봤습니다. 휘문고부터 이쪽은 다 남고입니다. 예, 이것도 저희 알고리즘 자료에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남고들은 이렇게 잘 가는 학교는 또 되게 잘 가고 못 가는 학교는 또 많이 차이가 큰데 여고는 어떻습니까? 여고는 16명, 은광여고도 10명 가까이 됩니다. 사실 한대부고는 제가 여고가 아닌데 이제 워낙 여학생 비율이 높아서 여기 넣고 자사고라서 넣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모아 보겠습니다. 요거를 원 안에 넣겠습니다. 박스 안에.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한눈에 정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어디서 못 보셨다고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한 고교별로 죄다 문의해 가지고 밑에 전화번호까지 써놨습니다. 네. 3학년 부에 물어야 전년도 입시 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중복 포함이고요. 재수생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비율을 써놓은 겁니다. 서연고 합격자 더해서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수는, 그러니까 건수는 합치면 되고요. 명수는 중복 합격자가 있으니까 반으로 보면 된다. 서성한이는 더 많이 중복이 되겠으니까 40%로 보면 됩니다. 숫자 더한 거에. 그 다음에 중경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자료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살짝 비켜드릴 테니까 이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으시든지 예, 이렇게 하시고 제가 나중에 물론 올려는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죠. 뭐 그렇게 올려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화여고는 이제 얘기했습니다. 의학 계열이 이제 34명인데 그 중에 수시가 9, 정시가 25이다. 네, 서울대는 16인데 수시가 7, 정시가 9이다. 연고대 보겠습니다. 연고대 이제 봤고요. 숙명여고부터 보죠. 숙명여고는 의대 31, 치대 9, 한의대 5, 수의대 4명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50명이 되는 거죠. 50명이 아니고 50건입니다. 50건. 왜냐하면 요 의대 31명 중에 31건 중에는 한 명이 두 의대를 붙거나 뭐 세 의대를 붙을 수 있겠죠. 최상위권이니까. 오히려 이 정도 클래스의 애들은 한 개 대학 붙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퍼센트로 보아야 되냐? 60%로 보면 맞습니다. 60%. 합치면 50건이죠. 50건의 합격자가 있는데 합격자 수는 한 30명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면 정확합니다. 서울대는 10명이 갔는데 수시가 6, 정시가 4시죠. 그럼 어떻게 추정하면 되냐? 수시 6은 거의 대부분 현역, 정시 4은 아무래도 졸업생이 한 반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 보겠습니다. 숙명여고 연대 30명 갔는데 그 중에 수시가 8이고 정시가 22이나 됩니다. 고려대는 연대보다 많죠. 39명입니다. 많이 갔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수시입니다. 30명. 정시가 9명. 이유가 뭐라고요? 고려대학교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내신이 조금 나빠도 이제 그 추저를 충족하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신이 불리한 상위권 여고에서도 고려대를 많이 갑니다. 세화여고 그렇죠? 연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진선여고는 안 그렇습니까? 연대보다 고대가 많습니다. 숙명여고는 보통 이 고려대를 몇 명이 지원하냐 한 120명 정도가 원서를 씁니다. 한 학교에서 아까 숙명여고가 한 370명대 고등학교였잖아요. 근데 120명이 고려대 원서를 쓴다고요. 3분의 1이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1단계가 한 60명 정도 붙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학교입니까? 그리고 최종은 한 3, 40명. 이렇게 붙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서강, 성균, 한양, 이화가 오히려 연고대보다 덜 가는 이유는 서성한이에 이화여대는 많이 가요. 이화여대는 60명대 갑니다. 세화여고도 이화여대 60명대. 여긴 왜 그렇죠? 수능 최저가 꽤 높게 걸려있죠. 3합 6 정도니까 지금 들으시면 별로 그렇게 안 높은데 싶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고3이 돼보세요. 3합 6 맞추기가 녹록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문과 애들은 올해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니까 수학에서 데미지가 크죠. 그나마 이제 이화여대는 수학을 버리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국어, 영어, 탐구로 세계합 6을 충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간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진선 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23. 근데 내시, 수시, 정시가 19. 고대가 26이나 되는데 15이 수시고 11가 정시. 그러면 수시의 대부분은 현역이고 정시는 반 정도를 졸업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고는 더 높습니다. 이게 여고니까 재수 비율이 조금 남고보다는 덜하니까 제가 이렇게 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경기 여고 의체한수 35인데 네, 재수생이 11, 졸업생이 24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네, 재수생이네요. 비교해 봤을 때 풍명이 진선보다 인원이 거의 8, 90명 정도 많은 학교입니다. 그걸 비교하면 진선 실적도 꽤 센 거죠. 네. 인원이 훨씬 적은데 입결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연고대만 풍명이 조금 더 많은 정도지 서울대도 비슷하고 의치안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은광여고는 13입니다. 확실히 위에 여고랑 밑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기여고는 원래 연세대를 한 20명대 보냈던 학교인데 작년에 좀 폭망한 해입니다. 경기여고가. 그래서 요거는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그해 어떤 애들이 들어갔느냐 이런 영향이 있죠. 입시가 생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참고를 하시는데 이런 입결이 또 교육과정과도 직결됩니다. 이제 어떤 애들이 들어왔는지 이제 입학고사를 3월에 보고 이제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도 유동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여고 보겠습니다. 한대부고는 이제 여고는 아닙니다만 네, 여기는 쿼터가 없어서 여학생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사고고에서 제가 넣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의학계열은 요 정도 갑니다. 서울대 한 자릿수죠. 한 자릿수. 연대 15, 고대 27, 서강대 10명대, 한양, 성균관대를 많이 갑니다. 24명. 근데 한대부고잖아요. 학교명이. 근데 한양대를 9명밖에 못 가서 지금 그 한양대에 민원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 학교를 너무 안 뽑아주냐?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은 고교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학교명을 몰라. 그러니까 뽑아줄 수가 없지 않느냐. 대학은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이제 한대부고 학생들이 한양대도 못 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중대부고 학생은 중앙대 많이 가나요? 그거 다 마찬가지죠. 네.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21, 중앙대 25,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한대부고는 갑니다. 서문여고는 재수 비율이 아까 위에 있는 여고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둘, 치대 둘, 한의대 하나인데 서문여고 의치한수하고 중경외신 순수 재학생 인원 통계라고 합니다. 졸업생을 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졸업생까지 꼼꼼하게 통계를 내는 학교도 있고 좀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문여고 11명이 서울대고요. 연대가 25, 고대가 18, 수시 정시 인원까지 있는데 요 다른 통계는 졸업생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덕여고 또 역시 조금 통계가 약간 부실하다고 그럴까요? 좀 잘 얘기를 안 해주고 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서울대 요 정도, 연대는 10명 안팎. 여기서 약입니다. 약. 이거는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성한이도 합쳐서 한 30명 정도. 네, 중경외시도 합쳐서 요 정도 된다. 시립대는 거의 없다. 보통 요쪽 학생들이 시립대를 거의 안 씁니다. 특목 자사고가 특히나 시립대를 안 써서 시립대는 좀 와달라고 이렇게 학교별로 통계를 따로 공개하죠. 정신여고 의치한 9명, 수시에서 5, 정시 4. 네. 그다음에 서울대 8. 근데 정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수시보다 정시로 많이 갔습니다. 연대도 10명, 고대도 10명은 넘습니다. 서강, 성균, 한양, 이화, 인원수, 중앙, 경희, 외대, 시립대 보세요. 시립대 둘. 외대들은 중경외는 다 20명 남짓 가는데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 20명 남짓 가는데 시립대.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안 써요. 잘 안 쓰니까 안 붙고 안 붙으니까 또 안 쓰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잠실여고 위치한 작년에 유독 많이 갔습니다. 원래 이 학교가 20명을 못 가는 학교인데 10명 정도 가는 학교인데 작년에 대박이 났습니다. 서울대는 셋, 연대 15, 고대 15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대도 어때요? 15 중에 10이 수시, 5이 정시다. 10개의 고등학교의 입학 실적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도 이제 고등학교를 한눈에 잘 보기가 좋은 그림입니다. 오늘 살펴볼 여고는 여기 서문여고, 동덕여고, 교육과정을 보는 학교, 세화여고. 이쪽에 이제 동작과 경계죠. 이 서초구와 동작구의 경계. 제가 무슨 일기예보 하는 것 같네요. 일기예보. 네, 저쪽에, 네, 날씨가. 네, 오늘 뭐 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고, 진선여고, 은광여고, 경계여고. 예, 여기 위치하고요. 또 여고가 어디 있죠? 정신여고, 잠실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여고는 아니지만 여기 현대부고 여기를 이제 자사고로서 한 거죠. 그러니까 10곳이 맞죠? 강남에 4개, 잠실에 2개, 서초에 3개. 뭐 이렇게 제가 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입시 결과를 먼저 본 까닭은 그 입시 결과랑 교육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직결됩니다. 이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 교육 과정, 대표적인 게 이제 수학 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수학 진도도 애들을 봐가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나간다는 거를 싫어하는 학교도 집단도 있을 거고, 이제 2학년 때 구체적으로 수원수투만 하는 학교는 요즘은 거의 없죠. 2학년 때 뭐 기하를 하는 학교가 제일 많고요. 2학년 때 확통기하를 같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다 학교별로 그 진도나 또 사탐, 과탐을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굉장히 잘 와닿으실 겁니다. 쉽게, 아, 그럴만하네. 이렇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네. 제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화여고부터 일단은 보겠고요. 세화여고는 또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게 2022학년도 신입생의 교육과정까지 팝업창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가장 최신, 보통 지금 학교 알림이에 올려져 있는 교육과정은 이제 올해 고1 학생들 거까지죠. 그러니까 내년 고1의 과정은 약간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공개가 안 한 고등학교가 대다수인데 세화여고는 내년도 신입생의 교육과정을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딱 보입니다.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전화도 해봤지만 홈페이지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자사고인 만큼 그 수학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에 확통 3단위를 하고 2학년 2학기에 기하 3단위 합니다. 그럼 이제 인문사회 애들은 기하 안 하겠죠? 여기도 이 문과반이 꽤 있으니까 실용수학을 할 겁니다. 실용수학은 뭐 진로 과목이고 좀 쉽잖아요. 보충적 성격이 있고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인문사회는 실용수학을 하고 3학년 때 이과 애들은 이공자녀된 미적을 4단위 하고 심화수학을 4단위 합니다. 이게 심화수학이 말만 심하지 실제로는 특목고에서 하는 이런 어려운 난이도의 수학이 아니라 좀 수학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애들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심화수학을 4단위 한다. 과거에 이제 세화여고는 자사고답게 미적을 8시간 했습니다. 4시간, 4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 지적을 받았죠. 최대가 7단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3학년 때 이제 미적을 4단위 하고 대신에 논리학을 넣습니다. 교양. 이게 2단인데 이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논리, 로직과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학을 넣어서 뭐 약간 보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는 이제 경제수학이나 이건 진로 과목이니까 부담이 없고 뭐 미적이나 심화수학을 하는데 뭐 서울대 상경계열 가래들은 미적을 하겠지만
미적을 하는 순간 이제 이과 애들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적은 또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이 뜹니다. 등급이 뜨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 서울대 가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10명 남짓 서울대에 가는데 300명이 그걸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인문사회도 과탐을 해야 되죠. 보통 과학사 합니다. 과학사 진로 과목이니까. 이공자연 애들도 사탐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회문제 탐구처럼 진로 과목들을 보통 한다. 자, 승명 보겠습니다. 승명은 특이합니다. 승명은 어떤 게 특이하냐면, 자, 수학 진도가 확통을 나가는데 이게 문이과 필수입니다. 지정이에요. 여기 저기 보시면 학교 지정으로 돼 있죠? 예, 학교 지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 입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바뀔 수도 있으나 요걸 이제 어쨌든 기준으로 하니까 확통이 학교 지정으로 문과든 이과든 다 2학년 때 합니다. 3학년 때 미적 기하를 한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미적을 하는 그 세화랑 다른 차이점이 요겁니다. 인문사회 애들은 이제 경제수학, 심화수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미적분을 하거나 심화수학. 요거는 이제 아까 본 세화여고랑 같은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이죠. 최근에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잘못 나온 게 영미 문학 읽기를 안 하고요. 심화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아무래도 수능에 준비하기가 유리하니까. 요게 이제 학교 알림에 나온 건데 그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해서 이렇게 바꾼다. 승명의 특징은 기하를 안 할 수가 있죠. 기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심화 수학을 하고 기하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수능 선택해서 기하할 게 아니니까 선택해서 기하를 빼고 심화 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것도 좋은 점 같습니다. 제2외국어는 단 2개다. 일어랑 중국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경기여고랑 대조적이죠. 경기여고는 제2외국어가 4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과 친화적인 학교, 문과 친화적인 학교의 차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에서 사실은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고 그냥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 수학보다 뭐 미적을 들을 애들이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에서 등급을 좀 못 받아도 이런 내 패기 이런 부분을 문과로서 미적을 했다 3등급 정도 받아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지켜볼 일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인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상위권이 아니면 미적분보다는 이제 경제 수학은 왜 좋으냐면 이게 쉬워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 B, C만 표기가 돼요. 미적은 1에서 9까지가 뜨고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전 수능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 에너지를 덜 쓰고 이것도 좋은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진선 요거는 숙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이 학생 수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숙명에 비해서는 학교 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완전히 풀어주는 숙명과 달리 학교 지정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래 보면 인문사회가 하는 과탐도 과학과제 연구가 진로 과목이 지정입니다. 지정. 이공자연, 이과 애들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필수가 됐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뭐 이걸 지정을 하면 오히려 다 하는 거니까 뭐 준비하기가 더 나쁘진 않겠죠. 숙명에 비하면 그 이유가 저는 약간 이제 인원이 적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이 적은 학교가 아무래도 선택의 폭은 줄어들게 되겠죠. 인원이 많으면 여러 과목을 깔아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신입생 수도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는 이제 2학년 때 확통 기하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문과는 당연히 이제 수학 과제 탐구를 하겠죠. 경기여고 볼게요. 경기여고는 네 여기가 확실히 특징이 뭐냐면 2학년 때 확통을 안 하고 3학년 때 해요. 그러면 약간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수학 진도가 좀 느려. 그래서 2학년 때 확통 나가는 것보다 나는 3학년 때 확통 나가는 게 좋겠어 하는 여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2학년 때 수능까지 다 끝내고 싶어. 3학년 때는 반복만 해야지. 뭐 이런 친구들이라면 2학년 때 확통이 있는 여고가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고교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여고는 2학년 때 기하만 하니까 이과 애들은 기하를 하면 되고요. 문과 애들은 안 하면 되죠. 이 경기여고는 문과 애들, 인문사회가 하는 과탐은 주로 이제 생과입니다. 생과. 생활과 과학, 진로 과목이니까.
그다음에 이공자연은 보통 이제 사문탐 혹은 이제 고전과 윤리도 합니다. 고전과 윤리는 이제 의학 계열 희망자가 좋겠죠. 아무래도 윤리 이런 거니까 하는 편이고, 경기여고는 약간 저는 이제 문과 배려적이지 않을까. 제2외고가 무려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야, 이거 학교 블라인드 하면은 경기여고를 외고로 착각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한대부고입니다. 이 한대부고가 재미난 게 특징이 뭐냐? 여학생이 많습니다. 여학생이 많아서 제가 오늘 여고가 아닌데도 여고 특집에 넣었고요. 재미난 건 이제 이 학교가 선택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3학년에 택 6입니다. 택 6.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학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몇 명 못 가는 서울대 올인하지 않는 현실적인 입시 전략을 추구하겠다. 자기네는.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확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학년 때 나갑니다. 여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 한대부고에서도 얘기하는 게 굳이 미적을 왜 하냐, 문과가. 경제 수학을 하고 그 시간에 수능 준비해라. 서울대 경제학과만 보고 미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수능에서도 정말 극히 일부 빼고는 제 생각에는 문과는 확통을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이공자연 같은 경우에 진로 과목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생활과 과학도 있고 정보과학도 있고 지역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한대부고 특징이. 다음으로 이제 은광여고 보겠습니다. 은광여고는 제가 일부러 이 캡처를 떴는데 여기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학교 모습과 가장 조금 닮아 있고, 특징은 뭐냐면 고1 때 통합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화원을 합니다. 화원. 고1 때 화원을 할 수 있는 특이한 학교입니다. 생원이 아니고 화원입니다. 네, 보통 여고는 생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생원보다 이제 화학을 하는 학교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학 진도는 여기도 2학년 때 2학기에 기할 나가고요. 이제 3학년 확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진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 학점제의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과학 과목도 여기는 투 과목을 2학년 때 합니다. 투 과목을 3학년 때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에서 이제 학생부의 세특을 풍성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 좋은 세특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게 3학년 때는 사실은 투 과목을 해도 이제 깊이 있게 못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주로 실험 과목을 하는 겁니다. 실험 과목을 하면 아무래도 학생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교과적인 부분, 뭐 세특계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는 학교죠. 변화가 매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매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학점제의 명암인데 2학년, 3학년이 전원이 다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동이 너무 많아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선택도 너무 넓고 선생님들도 이제 뭐 영어 선생님이, 뭐 수학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하나씩 더 맡으셔야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과목 수가 늘려야 되니까 학생은 분산되고 과목 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수학도 원래 3단위를 했었습니다. 수학 1, 2를 3단위로 하는 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수학도 4단위로 원상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과목 수도 조금 줄여서 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신여고입니다. 잠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신여고도 역시 2학년 때 기하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제법 있죠. 아주 최상위 여고 빼고는 3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들이 앞에서도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2학년 기하를 1, 2학기에 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랑 같이 나가는 거죠, 기하를. 그럼 이제 인문사회 애들은 수학 과제 탐구나 미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확통과 3학년 때 확통을 하니까 미적은 거의 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공자연 이과 애들은 미적하고 확통을 하겠죠. 네. 2학년 때 기하를 했으니까 남은 수학 과목을 하고, 요것도 보십시오. 꼭 요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하위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 수학 과제 탐구를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합니다. 네, 요거를 할 수도 있다. 정신여고부터 네, 말씀드리고, 여기 인문사회 과탐 많이 하는 건 과학사하고 과학과제연구 둘 중에 하나.
이공자연은 요 세 개가 있습니다. 고전 윤리, 현대 사회의 변화, 지역 이해. 이거 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친구들하고 보면서 어디가 많이 몰리는지, 또 선생님은 누구신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2학년, 3학년 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 탐구 과목은, 요 진로 과목은 보통 2학년이나 3학년 때 하니까, 네, 그렇게 보통 2학년 때 문과 애들은 사회 과목 4개를 하고, 4개나 3개를 하고 3학년 때 이런 거를 진로 과목으로 하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잠실 보겠습니다. 잠실은 여기는 좀 진도가 빠릅니다. 아까 조금 입결도 좋았죠. 그러니까 보통 2학년 때 확통 기하를 다 나갑니다. 여기 1학기에 동시 진행, 뭐 개방형, 뭐 다양성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 진도 이렇습니다. 2학년 1학기에 확통 기하를 동시에 나가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진도를 미리 좀 해야 되는 학교죠. 3학년 때는 과제 탐구나 미적, 심화 수학은 없습니다. 여기는 심화 수학은 없다. 보통 다른 학교는 이제 심화 수학이 있는데 여기는 그 대신에 수학 과제 탐구를 합니다. 저 시간을 아마 이제 수능 준비로 쓸 겁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심화 수학 시간에 시험 기간 때만 일부 교과서를 나가고요. 평상시에는 수능 준비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3학년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화 수학이 됐든 수학 과제 탐구가 됐든 그렇습니다. 인문상위권은 경제 수학하고 수가탐을 하겠죠. 네, 여긴 진로고, 네, 이것도 진로입니다. 그래서 또 인문사회가 하는 과탐은 보통 과학사, 이거 역사니까 인문사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걸 3학년 때 하거나 아니면 2학년 때 그냥 생원 정도 하는 애들도 좀 있다고 그럽니다. 문과 애들도 생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화학이나 물리는 어려워도. 네, 생원까지는 2학년이 문과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선택지가 있고요. 이공자연은 사문탐 아니면 생윤, 사회문화 이런 거 하죠. 이게 좀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잠실여고가. 예, 그런 특징이 있다. 이제 서초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초구의 서문여고입니다. 서문여고도 역시 2학년 때 확통기하를 다 나갑니다. 이 진도가 그러니까 빠른 겁니다. 2학년 때 문과 애들은 그러면 실용수학 하겠죠? 이과 애들은 기하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기하도 3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즘 교과서가 과거 우리 시절보다는 덜 어렵습니다. 그래서 3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 수학 시간을 또 이렇게 수능 준비로 할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과 애들이 하는 과탐은 생활과 과학이고요. 이과 애들이 하는 사탐은 여행지리입니다. 여행지리 뭐 좋지 않습니까? 네, 이과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를 고를 때 이런 거를 이제 참조하면 되고, 동덕여고는 확실히 문과가 이제 많은데도 2학년 수학 진도가 빨라요. 네. 2학년 때 일단 확통을 나가는 학교입니다. 3학년 때가 아니라. 이제 수학 진도가 인문사회도 이제 과학 원 과목을 이제 한다는 거죠. 2학년 때. 과학 원을 2학년 때 한다. 이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게 특이한 필수적으로 과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2학년 때 과학 과목은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지원 이렇게 선택하는 편이다. 이게 동덕여고 특징입니다. 문과지만 원 과목을 하는 애들이 다 대부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공자연은 뭐 여행지리 아니면 뭐 사문탐 이것도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매년 이제 입학생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고 선택에서 중요한 것을 모두 고르시옵니다. 이거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가 모골입니다. 모골. 예,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저는 이걸 모골이 송연해진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붙이는데 역으로 자 해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이걸 남고랑 좀 바꿔봤습니다. 여고 선택에서 중요한 것. 저는 1번이 사실 통학거리도 너무 먼데 보내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물론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1번에 놓을 거를 정하시면 돼요. 우리 애한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애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죠. 면학 분위기면 환경이 1번이야. 그러면 이걸 1번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고교 대입 결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편성. 뭐 이것도 보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유명한지.
뭐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공학을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각각의 중요도는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다 다르지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는 일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뽑는지 그거를 보면 우리가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각 평가 요소라는 걸 놓고 배점을 달리합니다. 이 대학은 학업 역량을 50점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역량을 30점, 잠재 역량을 20점을 준 겁니다. 이렇게 배점을 평가 요소별로 배점을 달리 매기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중요한 거. 우리 대학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얘를 뽑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더 많이 보고 싶어. 학업 역량.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아닙니까?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그 전공에 맞는 걸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학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뭐 전공 적합성 각각의 점수를 매깁니다. 요 두 대학은 같은 대학인데 요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는 다 20%,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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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통합 역량 20, 학업 역량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탐구 역량 20. 근데 탐구형 인재는 다릅니다. 전공 적합성을 많이 봅니다. 30, 학업 역량은 20, 발전 가능성 10, 탐구가 30, 인성 10. 그러니까 탐구하고 전공 적합성이 60%를 놓은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우리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여고 선택 셀프 진단표. 네. 배점표입니다. 배점표. 여기 평가 항목들을 제가 5개를 놨습니다. 그리고 최상이면 뭐 20점. 고교 분위기 환경이 중요하다. 상은 15점. 중은 10점. 중하다. 그럼 5점. 완전 꽝이다. 그럼 0점 놓으면 되죠.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통합거리는 이거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점을 놓고 2점씩 깎죠. 16점, 14점, 뭐 12점 이렇게 해서 점수 차이를 줄여놓으면 결국 마지막 합계를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고르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한테 맞는 학교,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맞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점을 해서 점수를 내면 내가 정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이걸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 저를 필두로 여러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번호는 요 밑에 나가고 있고요. 학원에 문의하셔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 10월, 11월은 고입 설명회를 주로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월 4일 날은,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아마 이때가 중3들 기말고사가 거의 끝날 시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데일외고 편을 했는데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한 개 학교 설명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호응이 있었고요. 11월 4일에는 이화외고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서울대, 한 명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 학생이 와서 서울대 가기, 스카이 가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제가 이제 저랑 집답 받으면서 하고요. 명도외고 학생은 둘 다 연세대학교 UIC에 한 명은 UD고요. 한 명은 또 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저희가 잘 분산을 해서 서영고가 골고루 들어가게. 데일외고 학생들은 서울대 자유전공 2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계속해서 진행 예정입니다.